66세 식당 사장 할머니의 위험한 선택. 66세 할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밥상은 혼자 먹을 분량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분이었죠. 그리고 30분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네 문을 두드린 건 28살이나 어린 젊은 남자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그 남자를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며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외국에 있던 아들까지 급히 귀국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66세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보다 28살 어린 젊은 남자와 위험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파란이 일어났는지, 마지막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결말까지 모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나이와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1장. 조용한 일상. 주인공은 이선자 씨 66세입니다. 30년 동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선자네 밥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죠.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신세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속마음은 늘 외로웠어요. 10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외아들은 대학 졸업 후 외국으로 나가서 거의 왕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들과는 1년에 안부 전화 서너 번 정도가 전부였어요. 생일이나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사이였죠. 3년 전에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한 후로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 차려 먹고 TV 보다가 점심 먹고 또 TV 보다가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이었어요. 가끔 마을 사람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 선자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젊을 때는 식당 일로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공허한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어요. 예전에는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와서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런 일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건강은 나쁘지 않았지만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 늙은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고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됐구나 싶었거든요. 2장. 낯선 손님. 그런 어느 날 마을에 변화가 생겼어요. 젊은 남자 하나가 마을 끝쪽에 있는 빈 창고를 빌려서 뭔가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젊은 남자가 왔던데 화가 나나 봐. 도시에서 내려온 것 같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내려온다더니. 선자 씨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자 씨가 마을 앞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길을 물어본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돌아보니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선량해 보이고 뭔가 도시적인 분위기가 나는 사람이었죠. 우체국이요? 저기 큰 길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정호라고 하는데 이 근처로 작업실을 구한 사람이에요. 아, 화가라고 소문 들었어요. 저는 이선자예요.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눈 두 사람. 정호 씨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부터 정호 씨를 자주 보게 됐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 선자 씨 집 앞 마당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오히려 뭔가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만 있다가 젊은 사람이 근처에 있으니까 집 앞이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호 씨가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선자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호 씨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 씨가 와 있을까 궁금해지고 저녁에 그림 도구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선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66세 할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3장. 설레는 변화. 그런 일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다가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선자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호 씨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선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정호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집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혹시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농담이에요, 농담. 정호 씨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선자 씨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젊은 남자가 혼자 작업실에서 지내니까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배고프시면 들어오세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기에는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선자 씨는 늘 혼자 먹을 만큼만 해왔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호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선자 씨도 마주 앉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30년 동안 식당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은퇴했어. 식당을 하셨다고요? 와, 그럼 정말 요리 전문가네요. 정호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선자 씨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호 씨는 화가라고 들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요? 주로 풍경화를 그려요. 도시에서 계속 살다가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려온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가 28살이나 났지만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정호 씨는 선자 씨를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줬거든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 외롭지 않으세요? 선자 씨는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외롭긴 하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저도 혼자라서 외로움을 알아요. 도시에서도 혼자 살았거든요. 그 순간 선자 씨는 정호 씨와 자신 사이에 뭔가 공통분모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이는 다르지만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구나 싶었거든요. 정말 즐거웠어요. 4장.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이후로 정호 씨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선자 씨네 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먹게 됐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계속되더라고요. 선자 씨도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정호 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아침 준비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예전보다 음식도 정성스럽게 하게 되고 집 안정리도 더 꼼꼼히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퍼졌거든요. 선자네 집에 젊은 남자가 매일 드나든다더라.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매일 밥 먹는다던데. 그게 정상인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길에서 마주쳐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고. 선자 씨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욕 한 번 안 먹고 살아왔는데 이런 소문이 도는 게 창피했거든요. 어느 날은 마트 사장이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선자 씨, 요즘 젊은 남자가 매일 와서 밥 먹는다면서.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선자 씨는 정말 당황했어요. 자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혼자 사는 젊은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날 밤 선자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호 씨한테 그만 오지 말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가 평소처럼 왔을 때 선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정호 씨, 마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런 얘기를 들으셨구나.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안 올게요. 정호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선자 씨는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혼자가 되는 게 싫었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 선자 씨는 자신도 놀랐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당당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도 계속 와도 될까요? 정호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선자 씨는 뭔가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선자 씨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의 수군거림은 계속됐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5장. 돌아온 그림자. 그런 일들이 한 달 정도 계속되던 어느 날 외국에 있던 아들 민석이 갑자기 집에 나타난 거예요. 엄마. 민석아, 너 언제 들어왔니?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민석은 4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어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선자 씨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저 얘기 좀 들었어요. 젊은 남자가 매일 우리 집에 온다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마을 사람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이상한 남자한테 속고 있는 것 같다고. 선자 씨는 순간 화가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남자가 아니야. 화가라고 하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야. 엄마, 그 나이에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엄마한테서 뭘 바라는지 모르잖아요. 뭘 바란다는 게 뭔 말이야? 돈이든 집이든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66세 할머니한테 그냥 친하게 지낼 이유가 있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선자 씨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민석아, 내가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집 정리하시고 저랑 같이 도시로 올라가요. 민석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선자 씨는 뭔가 억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싫었어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어디 갈 생각 없어. 엄마, 그럼 그 남자랑 계속 만날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정호 씨가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하러 왔어요. 민석과 정호 씨가 마주친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6장. 갈등의 폭발.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라고 합니다. 정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민석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제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66세 할머니한테 매일 밥 얻어먹으러 오면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민석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정호 씨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가 됐다면 사과드릴게요. 실례가 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66세 할머니한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집이든 돈이든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호 씨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거죠. 제가 어머님한테 돈이나 집을 바란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럼 뭘 바라는데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좋은 분이라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선자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서가, 너는 1년에 전화 몇 번 하는지 알아? 내가 외롭다고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정호 씨는 매일 와서 나랑 이야기해주고 내가 만든 음식 맛있다고 해주고 이런 게 왜 이상해? 나는 66세지만 여전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그게 잘못된 거야? 선자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이선자라는 여자야. 이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자상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정호 씨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선자 씨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의 말이에요. 7장. 선택의 기록. 그날 이후로 집 안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민석은 계속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고 정호 씨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와 함께 도시로 올라가요. 민석아, 나는 여기가 좋다니까. 그럼 적어도 그 남자와는 만나지 마세요. 또 남의 시선 얘기야? 나는 평생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어. 며칠 동안 이런 실랑이가 계속됐어요. 그러던 중 정호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 마을을 떠날까 생각 중이에요. 왜? 갑자기 웬 소리야? 아드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할머니만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을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가족들도 걱정하시고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드시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선자 씨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호 씨마저 자신을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할머니 아드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민석이는 민석이고 나는 나야. 하지만 정호 씨는 이미 작업실 정리를 시작했거든요. 민석은 정호 씨가 떠난다는 소식에 안도했어요. 잘 됐네요. 이제 엄마도 정신 차리실 거예요. 정호 씨가 떠나기 전날 밤 선자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매일 아침 정호 씨를 기다리는 시간,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 그 모든 게 자신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호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선자 씨는 갑자기 소리쳤어요. 가지 마. 나도 같이 갈래. 이 말에 정호 씨도 옆에서 보고 있던 민석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 마을 떠날 거야. 정호 씨랑 함께. 그 순간 선자 씨는 자신도 놀랄 만큼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8장. 새로운 시작. 선자 씨의 폭탄 선언에 민석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랑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어디든 상관없어. 여기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엄마는 66세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정호 씨는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어요. 할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저야 혼자 몸이니까. 나도 혼자야. 남편도 없고 아들은 외국에 살고. 정말 혼자라고. 선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저는 돈도 많지 않고 화가라는 게 워낙 불안정한 직업이라. 돈은 내가 있어. 이 집 팔면 제법 나올 거야. 선자 씨는 그동안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고.
그날 밤 선자 씨와 정호 씨는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로 이주해서 정호 씨는 그림을, 선자 씨는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한 거죠.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 지금까지 남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산 게 더 후회돼. 며칠 후 선자 씨는 정말로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선자 씨가 정말 젊은 남자 따라 도시로 간다더라. 66세에 그런 일이 가능해? 돈 때문일 거야. 그 남자가 선자 씨 돈을 노렸을 거라고. 하지만 선자 씨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2주 당일 민석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연락은 하시겠죠?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인데. 민석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니를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걱정은 되는 거죠. 엄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렇게 선자 씨는 정호 씨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에필로그 2년이 지난 지금 선자 씨는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선자네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층은 정호 씨의 그림을 전시하는 갤러리, 2층은 선자 씨가 직접 요리하는 작은 식당이에요. 어서 오세요. 선자 씨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쳐요. 6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호 씨는 그림 실력도 늘어서 꽤 많은 작품을 팔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실력이 있었던 거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28살이나 나지만 마음만은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거죠. 민석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선택을 인정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갤러리를 정리하던 정호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정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둘 다 여전히 외롭게 살고 있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 선자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갤러리 카페를 준비해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정호 씨와 함께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요. 68세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선자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정호 씨와 거리를 두었다면, 아들의 반대에 굴복했다면, 지금도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이선자야. 6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자야. 지금도 가끔 예전 마을 사람들이 갤러리 카페에 놀러 와요. 처음에는 구경거리로 왔지만 선자 씨의 밝은 모습을 보고는 모두 인정하게 됐어요. 선자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내 모습 처음 봐. 고마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였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기보다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자 씨처럼 68세에도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